네, 안녕하세요. 스케일스 플러스 대표님자 박형근입니다. 네, 오늘은 스케일스 플러스 회원분들과 그 다음에 수학 회원분들을 모시고 웨비나로 진행되는 IBM 엑스포스 2013 미드이어 트렌드 앤 리스크 레포트에 대해서 강의 내지는 세션을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디오 쪽이 잘 들리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스타트 오디오 확인해 주시고요. 스타트 오디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 소리가 음향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타트 오디오 꼭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제 제가 세션 중에 다른 분들이 이제 소리가 잘 안 들린다라고 말씀하신 분 계시면 꼭 안내를 해주세요. 스타트 오디오 버튼을 스타트 오디오 버튼은 이제 들어가시면 만약에 이제 초기 뜰 때도 한 번 노티스가 있을 텐데 그런 노티스 못 받다고 하시면은 오른쪽 상단 쪽에 보시면 스타트 오디오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이 클릭되어 있으면은 스타트 오디오라고 이제 바뀌죠. 우선은 이제 그렇고요. 사실 이게 IBM 엑스포스 리포트라고 그래서 IBM의 무슨 보안 솔루션 제품 소개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순전히 IBM 엑스포스 연구소에서 전 세계 133개국에 약 4천여 고객의 네트워크를 이제 모니터링한 결과 발견되는 보안 동향과 위협 동향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를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부담 없이 이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에 앞서서 IBM 엑스포스 보안 연구소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를 할게요. IBM 엑스포스 보안 연구소는 IBM 보안 연구소가 총 10개의 보안 연구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9개였는데요. 악성 코드를 전문적으로 분석 연구하는 연구소가 이스라엘 쪽이 새로 개소하면서 10개의 보안 연구소가 이제 생겼고요. 10개 중에 하나의 보안 연구소가 IBM 엑스포스 연구소입니다. IBM 엑스포스 연구소에서는 빠르게 변하는 위협 동향을 이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그다음 이제 새로운 공격 기술이나 보호 방법을 이제 개발 연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객이나 일반 대중을 위한 보안 교육 이런 것들을 이제 맡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IBM 엑스포스 연구소의 한국 대변인 지위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제 이런 시선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IBM 보안 프레임워크에 대한 그림도 이제 간단히 나오는데요. IBM 보안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보안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산 내지는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전 세션에도 많이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서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찾아보시면은 IBM 보안 프레임워크에 대한 세션을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 리포트가 나오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제 배경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디바이스 자체는 약 2만여 개가 넘는 이제 그런 디바이스 내에서 약 한 4천여, 3,700이라고 했는데 왔다 갔다 하니까 대략 4천여 통합보안 관제 고객에로부터 약 150억 개의 이벤트 수를 이제 계속 모니터링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 150억 개의 모니터링되는 이벤트들은 약 133개의 국가로부터 이제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 확보된 그런 133개국의 국가로부터 예를 들면 170억 개의 페이지 이미지라든지 4천만의 스팸, 피싱 공격 분석이라든지 아니면은 7만 3천 개의 무사대 착점들 등등 해서 수십억 개의 매일 탐지되는 공격 시도와 수백만 개의 독특한 코드 샘플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분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결과로서 이제 보유하고 있는 특허 수만 한 1000개가 넘는 그런 특허를 이제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배경 설명이니까, 이러한 인프라 내에서, 동향 정보들이 수집돼서 이런 리포트가 이제 발표가 되는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13년 상반기 테마라고 그러면은, Attackers Optimize Tactics라고 하는 걸로 한마디로 요약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약간은 조금,
뭐 다들 알고 있는 이제 공격이 단순히 기술 기반이 아니라 굉장히 전략과 전술, 사이버전에 이제 비유될 수 있는 굉장히 전략과 전술적으로 고도화된 이제 그런 공격들이 있다라고 이제 했는데 이 젠슨의 사고 디테마는 거기에 이제 조금 더 플러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태커들이 전략과 전술을 구사하는데 굉장히 옵티마이즈,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뭐 그거에 대한 예시로서 이제 워터링 홀 공격이라든지, 그죠? 그래서 굉장히 통합된, 그런 집중화된 전략적인 타겟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소셜 네트워크 기반의 사람과 조직의 그런 프로파일을 이제 구성을 하고, 거기로부터 이제 가장 취약한 공격 지점을 이제 찾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제로데이 취약점을 활용해서 드라이브 다운로드를 이제 구현해가지고, 워터링 홀이 이제 결국엔 제로데이의 드라이브 다운로드의 그 워터링 홀 공격 중간에 이제 사용되는 기법 중에 하나가 이제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관련 악성 코드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동양 보고서는 크게 3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argeted Attack and Data Breach, 다음에 Social and Mobile, Exposed by the Numbers라고 이제 3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챕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argeted Attack and Data Breach, 즉 목표 기반 공격과 그 다음에 데이터 유출 사고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크게 4가지의 그런 키워드가 나와요. 첫 번째는 운영 고도화. 굉장히 전략 전술적으로 이제 이 옵티마이즈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영 고도화되는 이제 측면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공격 기법으로서는 워터링 홀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에서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서 그 그룹이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웹사이트나 웹 서비스 내에서 이제 공격을 이제 준비하고 실제 그런 조직의 그룹이 이제 공격에 이제 성공함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유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이제 그러한 공격 기법들이 이제 워터링 홀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사부터 멀리 떨어진 웹사이트를 보통 침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본사는 이제 보안 강점이 높은데 상대적으로 지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어떤 마케팅 관련된 그런 사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보안이 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공격해서 웹사이트를 침해하게 되면 결국에는 거기에 대한 그 브랜드에 대한 그 손실을 결국 본사가 가져가게 되는 이런 굉장히 쉽게 취하면서도 그 효과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방식들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런데 국내에서도 이제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DDoS 양정작전, 한글 번역이 약간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요. 어떤 중요한 탐지될 수 있는 고도화된 그런 공격 이전에 그 담당자들의 그런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DDoS를 먼저 감행하는 그런 DDoS 양정작전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을 볼까요? 자, 첫 번째 주제는 Exploiting Trust. 네, 그렇죠. 이제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신뢰 관계를 이제 공격하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전문가라고 하면 이제는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공격자들이 신뢰 관계부터 어떻게 이득을 취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에 대해서 공격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사용자 그룹을 목표로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다양한 양동작전의 방법을 이제 개발하고 있다, 공격자들은.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쭉 내용을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조금 쉬운 이제 그런 표현으로 이제 보면 조직에 대한 침해라고 보면은 조직의 이제 공통 목표 내지는 목적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 통해서 예를 들면은 어떤 조직이 어떤 웹사이트를 주로 많이 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조직이 어떠한 공동의 취미 생활을 하고 있다든지 뭐 등등의 이 배경되는 이제 정보들을 수집을 해서 이제 공격 시나리오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공격한다든지 사용자 그룹을 목표로 한다든지 그때는 이제 보면은 이제 정신없이 그러니까 개혁하는 그런
이 조직이나 대응하는 그런 기술들을 우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그런 양쪽으로, 양쪽 방향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 그런 방식을 이제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자, Operational Sophistication에서 이제 운영이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다. 신뢰 기반의 이제 고도화 같은 경우에는 신뢰 기반 공격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 그 두 번째 단락이 굉장히 많은 유출 사고들이 어떤 특별하게 제작된 악성 코드나 아니면 제로데이 공격의 결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쪽 보면은 오히려 그런 것보다도 이미 알려진 취약점, 그다음에 이미 알려진 그런 악성 코드, 아니면 이미 알려진 그런 어떤 접근 경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유출 사고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이 보면은 이제 공격적이 가장 저항성이 낮은 경로를 찾아서 공격하는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굉장히 고도화된 기술 우위에 그런 공격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가장 최소의 노력으로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공격이 일어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그림이 이제 거기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퍼레이셔널 이제 소피스티케이션에 대한 그런 예로서 보면은 굉장히 이제 퍼블릭한 데이터라든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조직을 프로파일링을 한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제일 위에 그림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피어 피싱을 통해서 이제 어떤 타겟을 공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신뢰된 사이트 상에서 이제 그런 신뢰된 그룹을 이제 기다려서 공격을 하는 워터링 홀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그런 공격들을 같이 혼합해서 SQL 인젝션이라든지, DDoS라든지,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혼합을 해서 공격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공격하는 조직들이 굉장히 조직화되어 있고, 잘 그런 재정적인 뒷받침되고 있는 그런 조직들에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오랜 시간 기다릴 수도 있고 또 오랜 시간 또 공격을 준비할 수 있는 굉장히 근데 요즘 들어서는 이제 이게 개인이 이제 하는 그런 패턴보다도 어떤 집단 예를 들면 이제 경쟁사로부터 스폰서를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범죄 집단으로부터 스폰서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특정 정치 조직이나 아니면 정부로부터 이제 스폰서를 받는 이제 그러한 팀들이 굉장히 이런 공격의 이제 흐름을 이제 주도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2013년 이제 상반기 보안 사고를 쭉 보면은 2013년에도 상당히 보안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안 사고의 특징을 보면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여전히 전성적으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SQL 인젝션이나 이제 크로스 스크립팅, DDoS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스피어 피싱이나 이제 워터링 홀, 멀웨어 이런 것들도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뭔가 재밌는 건 이제 피지컬 어세스 이런 것도 상당히 재밌어요. 피지컬 어세스 같은 경우는 이제 물리적인 보안을 이제 우회해서 직접 네트워킹에 태핑을 한다든지 시스템에 접근을 해서 정보를 유출한 사례. 아니면 이제 예를 들면 데이터가 이제 보관되는 그런 테이프들 이런 것들에 대한 도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정보가 유출되는 이제 그런 케이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뭐가 굉장히 많이 상반기에도 많이 일어났고요. 이 추세대로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면은 하반기 토탈에서 이제 보면 이제 작년 대비 굉장히 많은 보안 사고가 더 증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작년 대비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약 40% 정도 더 증가되는 수준이다라고 이제 집계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보안 사고는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기업에서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도화된 그런 조직화된 그런 이 공격자들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점들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SQL 인젝션, 그죠? 보안 사고 중에서 역시 여전히 데이터베이스 기반 공격에 있어서 가장 높이 사용되는 취약점이고요. SQL 인젝션. 약 한 22% 정도가 이 공개된, 그리고 어떻게 보안 사고가 났는지 추적되는 보안 사고 중에 약 22%가 SQL 인젝션으로 인해서 공격을 받은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리스크 정도가 낮으면서도 이제 낮은 그런 보상을 받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SQL 인젝션이나 뭐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에 대한 대응이 거의 범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인텍을 갖고 공격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은 편이에요. 이제 하지만은 이제 그 이전 버전의 뭐 CMS라든지 CMS 플러그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포럼 소프트웨어 아니면 뭐 유명한 여러 가지 스크립트 등에서 이제 생각지 못하게 SQL 인젝션 취약점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SQL 인젝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범용적인 SQL 인젝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 방어벽이라든지 웹 필터 이런 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는 대응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SQL 인젝션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보안 라이브러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개발 보안 특히 이제 강조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동적 분석이든 정적 분석이든 이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진단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 취약점을 이제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시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DDoS는 사실 이제 답은 없습니다. 그죠? DDoS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보통 해킹보다는 이제 범죄자들이 이제 보통 낮은 이제 그런 기술을 갖고도 할 수 있는 이제 DDoS. 사실 뭐 거기에 이제 고차원적인 이제 기술이라는 그러면 이제 좀비 PC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거기 좀비 PC를 만들 때 활용되는 악성 코드에 대한 이제 배포라든지 확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기술의 전체인 거고 DDoS 자체만 가지고는 이제 조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DDoS 같은 경우는 트래픽 양이 문제인데요. 요즘 들어서는 점점 유행이 컴퓨팅 파워가 점점 높아지고 좀비 PC뿐만 아니라 좀비 서버도 이제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트래픽 양이 상당히 높아요. 300G 정도 이제 되면 사실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체계가 이렇게 많은 초이스를 가져갈 수가 없는데 300G 정도 되는 것이 거의 일반적인 트렌드가 되고 있고요. 영향을 받는 산업군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공격을 받는 대상이 이제 은행이 이제 인터넷 뱅킹 서비스라든지 뭐 어떤 정부 기관, 그다음에 이제 DNS 서비스 회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DNS 서비스 회사를 이제 공격을 하고 이제 장기적인 DNS 서비스를 이제 활성화시켜서 이제 다른 악의적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것에 사자한 공격 단계로 DNS 서비스 회사를 공격하는 케이스도往往 있습니다. 자, 워터빙 홀, 그죠? 침해된 최종 사용자의 신뢰 기반 공격이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합법적 사이트를 이제 공격을 해서 제로데이 기반의 취약점을 악용한 그런 악성 코드를 씹는 것, 악성 링크를 씹는 것이 있고요. 대부분 이제 그 워터빙 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술 회사의 개발자, 뭐 예를 들자면은 애플 개발자를 이제 공격해서 애플사의 중요 정보를 취득하고 싶다, 획득하고 싶다. 그랬을 때 이제 워터빙 홀 기반 공격은 뭘 할까요? 그럼 이제 애플 그런 개발자들이 자주 가는 그런 웹사이트, 즉 자바 개발자 커뮤니티 이런 데를 이제 공격을 해서 거기에 이제 악성 코드를 씹는 거죠. 그럼 이제 언젠가는 이제 그런 개발자들이 그 개발자 커뮤니티에 방문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서 이제 공격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것과 유사하게 뭐 정부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신뢰된 사이트에 뭐 의심할 수 없는 접촉자들, 관리자, 그죠? 관리자들이라든지 어떤 그 마케터들 뭐 등등에서 그런 접촉자들을 통해서 특정 회사 내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점을 이제 찾는 거죠. 아니면 이제 특정 조직의 아주 특수한 정보를 타겟팅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영어로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disenfranchised, 뭐 이렇게 읽는데, 어쨌든 이 브랜드를 침해하기 위해서, 본사가 아닌 외국 지사나 그런 해외 그 본토로 된 그 외국어 사이트를 공격하는 것이 이제 또 하나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본사 밖에 해외 국가 내 글로벌 브랜드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공격자들이 이제 탐색하는 거는 외국어 사이트로, 외국어로 된, 본토로 된 그 사이트 상에서의 더 낮은 보안 수준을 갖는 그런 웹사이트를 이제 타겟팅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는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는 일시적인 마이크로 사이트, 굉장히 또 보안 수준이 이제 높지 않겠죠. 그런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브랜드 중에서도 이제 그런 보안 강도가 좀 낮은, 최소의 저항성을 갖는 그런 브랜드를 이제 침해를 하는 것이 유행이라고 해서, 일단 이렇게 외국 지사라든지 아니면 해외 본사의 사이트가 공격을 당하게 되면 그 공격당한 사이트의 그런 브랜드 명성의 침해는 본사 글로벌 브랜드에 그대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최대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또 전략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Incident by Geography, 즉 보안 사고에 의해 가장 영향받은 국가가 어디냐. 이렇게 한국어가 좀 번역이 좀 원활치 않은데요. 어디가 제일 많이 공격을 당했냐, 침해를 당했느냐라고 봤을 때 1위는 미국입니다. 네, 땅이 되게 넓어서 아니면 시스템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미국이 침해 대상 지역으로 가장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요. 2위를 달리고 있는 것이 특이하게 대만이에요. 암만 해도 미국하고 대만 이렇게 나오는 걸 봐서는 중국발 공격이 심심치 않겠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죠? 미국을 공격하고 대만을 공격할 수 있는 대상, 그죠? 미국의 침해 대상 1위, 대만의 침해 대상 2위로 할 수 있는 국가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리포트에서는 그런 내용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냥 추정인 거죠, 추정. 이 두 나라를 가장 많이 공격할 수 있는 국가는 어딜까? 생각을 해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일치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3위의 국가가 일본이에요. 일본은 아무래도 경제 대국이다 보니까 금전적인 공격이 많은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3위가 이제 일본, 4위가 영국, 5위가 네덜란드 이 순으로 가장 많이 침해를 받은 국가로 이제 랭킹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챕터는 소셜 앤 모바일. 그죠? 사용자들의 목표로 신뢰 관계를 이제 남용하고 경제적 명성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요. 소셜 네트워크 같은 경우, 소셜 미디어를 통한 이제 블랙마켓의 활성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의 최근 동향, 이렇게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셜 미디어. 자, 이제 소셜미디어는 공격자의 새로운 활동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링크드인, 구글 플러스 굉장히 많은 소셜 네트워킹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피싱, 스피어 피싱 같은 것들이 이제 이전에는 이메일을 통한 첨부 문서나 이제 악성 링크를 했다 보면 최근 들어서는 담벼락에 포스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메시지, 댓글, 쪽지 등등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화되었어요. 다양화된 내용들이 파일로 오기도 하고 링크로 오기도 하고 하여튼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앱으로도 오기도 합니다. 앱으로. 그쵸. 앱으로도 많이 오죠. 그런 형태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소셜 네트워크나 소셜 미디어를 공격자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소셜 미디어가 이제 목표가 되면 좋은 것이 그 다음 단계에 스마트 디바이스, 즉 모바일 디바이스로의 그 대상 영역이 굉장히 쉽게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냥 스마트폰, 모바일 폰으로만 쭉 보는 게 아니라 태블릿으로 보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스마트 홈, 집에서도 이제 벽에 LCD 판가를 거기서 이제 좀 보기도 하고 스마트 카,
차에 붙어있는 기기 장치에서 보기도 하고 굉장히 영역이 넓어지고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셜 미디어가 매력적인 그런 수단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는 방식을 보면은 어떤 공격 전에 사람이라든지 어떤 조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용도로 이제 활용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악의적인 대전이나 추락전 이런 판매, 아까 이제 블랙 마켓인데 블랙 마켓의 용도로 이제 활용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앞서 링크를 사용자가 클릭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캠페인을 한다든지 메시지, 쪽지, 담벼락의 게시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방식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소셜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한 문제점들이 보면은 경제적이든 아니면 개인이나 조직의 명성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이제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이제 예를 들면 그 영향이 악영향일 수도 있고 좋은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좋은 쪽으로 이 영향을 발휘되도록 이제 촉진하는 것이 이제 기업에 있어서의 이제 관심사인데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 소셜 서비스를 차단하는 대신에 어떻게 이런 조직 내에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이제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남용을 이제 어떻게 그런 남용에 대한 위험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를 이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 미디어 기반의 공격은 브랜드 이미지라든지 경제 손실에 모두 악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효과적인 방어 체계로서는 이제 보안에 관련된 소셜 미디어의 위험에 대한 인식과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모든 것을 의심하고 보는 태도 이런 것들을 이제 인식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셜 미디어에 대해서는 이런 보안에 대한 개념들도 소셜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모바일이에요.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밑에 보면 재밌는 단어 있죠. 당신이 어디로 가든 공격자는 따라갑니다. 그죠? 모바일상 위협은 항상 언제 어디서든 발생될 수 있으니까요. 특히 이제 안드로이드 시장의 이제 급격한 성장, 그죠? 거의 대부분이 안드로이드 폰이에요. 저희도 주변에 보면은, 이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아이폰, 애플사의 그런 기기를 사용하고 계시는 그런 층과 대부분의 그냥 범용적인 안드로이드 폰을 쓰고 계시는 분들로 이렇게 좀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폰이 굉장히 널리 사용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안드로이드 기반의 공격은 스퀘어 피싱 비슷하게 어떤 특정 조직과 연관된 굉장히 강한 의도를 가진 목표에 대해서 공격이 굉장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정 조직을 위한 앱을 만들어서 100% 한다든지,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이 이제 안드로이드 환경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악성코드 제작자들이 보다 견고하고 위험한 악성코드 제작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예로서 보면은, 슐리와 오바드라고 하는 두 개의 그런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물론 요거는 이제 단순히 샘플이에요.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그런 안드로이드 기반의 악성 코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슐리 같은 경우에는 매우 목표 기반의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소록을 쭉 읽어서 특정 공격 대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메일을 전송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스페어 피싱의 그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그거를 일반 사용자의 주소록을 읽고 그 주소록에 있는 이메일 주소를 활용해서 공격 대상자한테 이메일을 전송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안드로이드 SMS 서비스로 후킹하는 기능이 있어서 사용자의 그런 여러 가지 단문 메시지, 문자 메시지들을 원격 커맨드 앤 컨트롤 센터 서버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목표 기반, 그죠? 목표 기반의 이제 그런 공격 양성을 취하고 있는 이제 악성 코드가 되어 있고요. 오바드 같은 경우에는 SMS 스팸을 통해서 주로 이제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악성 코드예요. 그래서 이제 SMS 스팸 문자를 통해서도 확산이 되지만은 특이하게도 블루투스를 통한 확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블루투스를 통해서 블루투스가 활성화되어 있는 기기라고 하면 그 블루투스를 통해서 확산도 가능하고요. 디바이스 관리자로 등록이 돼서 최상위의 관리자로서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 이제 디바이스 관리자, 보안 관리자로서 이제 등록이 돼서 활동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권한 수준을 가지고 이 악성 코드가 이제 동작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고요. 또 특이한 점은 안티 분석 기술들이 활용이 돼서 특히 이제 코드 난독화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이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 분석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봐서도 이제 기존에 이 PC에서 많이 활용됐던 기술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 모바일 악성 코드 쪽으로 그 기술이 넘어오고 있다. 그 정도 수준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 라고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습니다. 자, 뭐 당연한 예측이기도 하겠는데요. 결국 이제 안드로이드 기반의 악성 코드 내지는 악성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악성 코드의 고도와 정도는 결국 데스크탑 악성 코드하고 경쟁을 할 것이다. 그래서 양쪽이 똑같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악의성, 악성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경고성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안드로이드 보안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점들이 안드로이드 OS가 새로 나올 때마다 그 보안 수준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보안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전 버전의 이제 디바이스들 보통 우리가 이제 OS가 업그레이드 돼도 사실 뭐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그때그때 바로바로 하진 않죠. 그러다 보니까는 낮은 버전의 그런 디바이스들에서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즉 이런 것들은 이제 모바일 운영체제의 파편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낮은 버전부터 최신 버전까지 여러 개의 버전들을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신 버전을 제외한 나머지 버전들은 굉장히 위험 속에 있다라고 이제 얘기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모바일 운영체제는 패치와 비슷하게 최신 버전을 유지하는 것이 이제 권장이 되는데요. 사실 이제 보안적인 측면하고 운영적인 측면은 또 다른 것 같아요. 또 괜히 업그레이드 했다가 뭐 기기가 잘 안 되고 그러면 또 다운그레이드 하고 뭐 막 그런 이제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데 어쨌든 보안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가장 최신의 운영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이제 가장 많이 공부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마지막 챕터가 되겠는데요. 숫자로 본 그런 엑스포스 리포트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엑스포스 바이 더 넘버스. 그래서 취약점, 공격, 웹 동향, 스팸과 피싱 이렇게 네 가지 단락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차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공개된 취약점의 수예요. 지금 상반기까지 공개된 취약점 수는 약 4,100개 정도가 공개적으로 발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동향을 쭉 유지한다고 그러면은 거의 2012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취약점이 발표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W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해는 취약점이 많이 발표되고 한 해는 좀 적게 발표되고 한 해는 좀 많이 발표되고 적게 발표되고 뭐 이런 그 흐름이 있었는데 약간 이제 그런 흐름들도 이 컴퓨팅의 발전이나 어플리케이션의 수의 급증이나 여러 가지 취약점을 발견하는 기술들 이런 것들 발전에 따라서 이런 W의 흐름이 이제 깨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4,100개의 공개적으로 발표된 취약점이 있고 물론 여기는 비공개 취약점들은 여기 포함이 안 되겠죠. 어쨌든 공개된 4,100개의 취약점과 그 다음에 이러한 동향이 유지된다면 2013년도에 취약점 발표 개수는 2012년과 비교해 봤을 때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될 거다라고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이제 풀기어 리포트가 나오면 한번 보죠. 그런 예측이 맞아 들어가는지 아니면 W 이론이 맞아 들어가는지 한번 풀기어 리포트가 나오면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 한번 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모바일 소프트웨어 영향을 주는 취약점들, 모바일 취약점인데요. 이거는 이제 취약점 OS, 아까 얘기했듯이 운영체제가 이제 계속 나오면서 취약점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보안 기능들이 이제 강화되고 모바일 운영체제에 대해서 이제 보안 검토나 품질 관리를 이제 좀 더 엄격히 하다 보니까는 취약점이 이제 실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대비 봤을 때 2013년도는 이제 조금 줄어드는 양상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2019년 이후로 이제 꾸준히 계속 증가했었었는데, 굉장히 물론 전체 취약점 가운데에서는 약간 그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은 모바일 취약점들은 거의 대부분이 모바일이나 데이터 소프트웨어에 모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큰
관심을 받고, 그 모바일 취약점이 한번 발표가 되면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취약점이 어느 정도의 파괴력과 어느 정도의 이 커버리지, 그 적용 범위를 갖고 있는지가 상당히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로데이 취약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로데이의 약 80%가 윈도우즈와 OS X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공격자들이 이제는 윈도우즈와 OS X 두 가지를 다 공격의 대상으로 멀티 플랫폼이죠. 한마디로 멀티 플랫폼 기반의 공격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보면 이제 키사에서 그 취약점 부분에 대해서 정리한 동향을 이제 발표한 부분이 있죠. 시크릿 플러스 커뮤니티의 그 페이스북이나 뭐 하여튼 시크릿 플러스 커뮤니티에 보시면은 케아 서트죠. 거기서 이제 그 공유한 그 취약점 요약문을 이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서 보다시피 대부분의 그런 제로데이 취약점들이 MS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오라클 자바, 아도비 계열들, 뭐 플래시라든지 리더라든지 뭐 이런 제품군주로 쭉 구성되어 있고요. MS 오피스 등등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해서 취약점들이 이제 제로데이 취약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데이 취약점이라는 건 이제 다 아시겠지만은 패치가 발표되기 이전에 취약점의 상세 정보가 공개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이제 공개되지 않았더라도 그런 취약점들을 이용해서 공격이 일어난 이제 그러한 경우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로데이 취약점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대응하는 방안이 OS 측면 운영체제에서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이나 기술들을 통해서 이제 보안 통제를 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 됩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이 있죠. 그래서 오라클 자바, 아도비 플래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 3형제는 우리가 보안을 그러니까 엔드포인트 보안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윈도우즈 시스템 보안을 한다든지 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고 굉장히 패치에 있어서 역점을 둬야 된 그런 제품이 한 3가지 제품입니다. 가장 많이 회자가 되는. 그래서 자바, 어도비 플래시, 그 다음에 MS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렇게 3가지가 되겠는데요.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격 툴킷에서 가장 빨리 채택되는 제도의 취약점이요. 왜냐면 이제 자바가 진정한 의미의 멀티 플랫폼이죠. 그래서 뭐 리눅스부터 시작해서 뭐 리눅스, 윈도우즈, OS X, 그 다음에 뭐 심지어는 메인프레임까지 안 올라가는 플랫폼이었기 때문에 가장 빨리 채택되는 제도의 취약점이 되어 있고요. 최근 업데이트는 이제 자바 비활성을 이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보안 설정은 현재 높음으로 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를 하시게 되면은 자바가 필요하지 않으면 자바 비활성 옵션을 이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보안 설정은 가급적이면 높음을 유지하는 게 좋겠죠. 아도비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MS 오피스 문서를 뭐 인터넷상에서 이제 전달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제 그런 그 기술이 되어 있고요. 뭐 오피스 문서뿐만 아니라 멀티미디어까지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하지만 이제 2010년 이래는 이제 샌드박스를 이제 제공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보호력을 제공하고 있는데 취약점들 보면 주로 샌드박스를 위해서 어떻게 그 밖으로 이제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되어 있고요. 뭐 가장 목표 기반 공격에 활용이 많이 되고 워터홀 기법에 있어서 가장 대상이 많이 되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 쪽에서의 그 시장 점유율도 이제 상당히 되기 때문에 뭐 국내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목표가 이제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첫 번째, 공격의 표면을 제거한다. 이 말뜻이 뭐냐면은 자바와 비슷하게 자바에서 비활성 활용하는 것처럼 자바가 필요하지 않으면은 모니터 삭제를 하는 거예요. 아도비 플래시가 필요하지 않으면 삭제를 하고 인터넷 II가 필요하지 않으면 삭제를 하고 다른 대체되는 웹 브라우저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공격의 표면을 이제 제거하는 대표적인 형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었다 하면 거기에 대한 보안 패치나 업데이트는 꾸준히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해주는 것을 이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에 대해서는 수첩 피싱에 대한 교육 같은 것들이 이제 있어야 되어야 되겠고요. 하지만 이제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제로데이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보안 통제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고민을 할 부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공격 노력 때 잠재적 보상이라는 이 차트가 이제 사실 엑스포스에서 이제 연구를 하면서 만들어진 차트고요.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공격에 들어가는 노력 대비 이 잠재적 보상이 높을수록 그쪽 분야의 공격이 더 많이 일어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엑스포스에서 뭐 발견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공격이라든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자바 기반의 공격들이 공격에 대한 노력은 조금 들면서 잠재적인 그 보상은 많이 받을 수 있는 공격 기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되는데 뭐 2013년 상반기의 동향을 보면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자바 이 두 가지로 비교될 수 있다. 그 다음에 공격에 대한 기법으로는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가 당연 우세한 공격 기법으로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나의 기업, 나의 웹사이트의 보안 취약점이 남의 기업, 다른 사람의 그런 정보 유출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크릿 플러스에서 그 테마를 얘기하고 있는 이제는 보안은 더 이상 비용이나 투자로서 얘기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 또 개인의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로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웹 어플리케이션 취약점에 대해서는 2012년 대비 비교적 전체적으로 약간 줄어든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줄어든 부분들은 이제 전 세계적인 개발 보안의 그런 열풍과도 맞닿아 있다라고 일단은 보고 싶네요. 실제 현실은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발견된 취약점의 여전히 대부분의 취약점의 50%는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이 이제 차지를 하고 있고요. 자, 다음은 이제 공격에 대한 전략, 웹사이트 공격에 대한 전략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까 했듯이 공격에 노력이 들지 않으면서도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공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웹사이트를 공격할 때에도 웹사이트의 코어 엔진 부분을 공격하기보다는 그 주변을 공격하는 것이 더 유용하겠죠. 그래서 코어에 대한 취약점, CMS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보면은 제로보드라든지 워드프레스 플랫폼이라든지 등등해서 뭔가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 어떤 특정의 목적의 웹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플랫폼 이런 것들이 이제 CMS가 되는데요. CMS 제조사들은 어느 정도 조직을 갖고 있고 개발자를 갖고 있고 품질 관리를 하고 있고 보안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분야에서 취약점이 발견되기가 이렇게 용이한 편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취약점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그때그때 취약점에 대한 패치가 이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공격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격자들은 CMS보다는 플러그인에 이제 더 집중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상대적으로 더 작은 조직이나 개인들이 제작하는 애드온, 플러그인, 국내 같은 경우는 액티브엑스,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공격의 목표로 해서 공격하는 케이스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격자들이 이제 코어 엔진단보다는 그런 플러그인 쪽에 공격을 더 집중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 범용적이고 표준적인 그런 플랫폼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또 하나의 생각이고요. 자, 공격의 결과, 그죠? 그럼 공격자들이 공격을 성공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얻는 것이
과연 뭐냐? 사실 이거는 이제 분석의 그 내용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어쨌든 공격의 결과 약 28%가 결국에는 시스템이든 데이터든 접근의 확보가 가장 넘버원이었더라. 그죠? 아무래도 그러겠죠. 그래서 공격자가 데이터를 훔치거나 다른 공격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전체 시스템의 통제권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 이제 공격의 최종 목표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높은 공격의 결과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웹사이트의 50%가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이라고 했는데 여전히 공격의 결과로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 중에 두 번째로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이 굉장히 많은 공격의 결과를 내주는 취약점의 양상으로 이제 대두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위는 이제 도스,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4위가 어떤 정보를 획득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5위가 어떤 보안, 통제나 보안 그런 수단들을 이제 우회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스캔과 피싱의 대상이요. 스캔. 스캔 뭔지 아시죠? 하여튼, 스캔과 피싱의 대상의 약 55%가, 소셜 네트워크, 결제, 인터넷 쇼핑몰, 문서 스캐너, 팩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의적인 링크와 첨부 파일을 넣어서, 소셜 네트워크 통해서 확산을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결제나 인터넷 쇼핑몰 이름으로 메일을 발송한다든지 문서 스캐너나 팩스에서 온 것처럼 조작해서 메일이 발송된다든지 사실 이제 국내 상황은 좀 약간 떨어져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첫 번째인 두 번째죠. 두 번째인 소셜 네트워크 쪽은 이제 국내 경영도 유사합니다만은 글쎄요 결제 인터넷 쇼핑몰 쪽에서의 문서는 잘은 못 본 것 같아요. 잘은 못 본 것 같고 우리가 공공 서비스, 지료용지나 이런 것들 좀 많이 보고 있죠. 하여튼 이런 피싱 대상이 이제 소셜 네트워크나 결제, 인터넷 쇼핑몰, 문서 스캐너나 팩스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외국은 서비스의 이용 활용 정도에 따라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문서 스캐너나 팩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자식으로 많이 쓰고 있고 그러니까 팩스를 보낸다든지 문서 스캐너를 보내면 전부 다 이메일로 첨부 파일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악성 코드 호스팅에 대한 내용인데요. 악성 코드를 어느 국가에서 제일 많이 뿌리고 있느냐? 당연히 여기서도 미국이에요, 미국. 미국이 보안이 그렇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보안이 상당히 취약하다. 자꾸 이제 생각이 되고 있고. 땅이 커서 그런지 시스템이 많아서 그런지 상대적인 거일 수도 있겠죠 사실은.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독일입니다. 독일. 이게 왜죠? 독일에서도 이제 상당히 많은 악성 코드가 배포가 되고 있고 세 번째는 중국이에요. 중국 의외로 한 2위쯤 돼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 의외로 3위에 랭킹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위가 러시아. 그 다음에 5위가 네덜란드. 아까 네덜란드도 아까 이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덜란드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그 랭킹에 5위 랭킹에 계속 올라오고 있네요.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어쨌든 거의 과반수에 육박하는 42%가 미국에서 악성 코드를 뿌리고 있다. 그죠? 미국 IP를 다 차단할 수도 없고 네, 미국에서 악성 코드를 많이 뿌리고 있다. 한국은 없어요. 한국은 그럼 굉장히 보안 수준이 높은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의외의 결과가 또 있습니다. 아까 이제 악성 코드를 이제 뿌리는 예를 들면 좀비 PC가 많은 곳 이렇게 본다 보면 이제 본인의 CNC 커맨드 앤 컨트롤 호스팅하는 이제 그런 서비스는 어디가 이제 많이 있겠느냐. 예를 들면 이제 단순히 좀비 PC는 끝단이 아니라 이제 그 머리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해커들이 자신이 출신한 국가에서 이제 호스팅을 하지는 않겠죠. 붙잡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킹을 통해서 이제 다른 국가를 침해해서 이제 하겠는데 어쨌든 악성 코드 배포의 1위한 미국이 역시 마찬가지로 32%로
본내 CNC 서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서비스하고 있는 국가가 미국입니다. 두 번째는 러시아로 한 1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독일이에요. 독일이 한 7% 정도. 굉장히 여기에 또 분명한 명예스럽게 한국이 랭킹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4위로 6.6%의 본내 CNC 서버가 탐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5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예를 들면 이제 사실 이게 뭐 보안 수준을 얘기하고 있다라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보유하고 있는 시스템 서버 수라든지 PC 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절대적인 수치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죠.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한국이 여기에 4위에 올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그다지 썩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아무래도 한국 같은 경우는 인터넷 인프라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손꼽히는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CS 센터를 이제 구축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점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있고 5위는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이 5번째로 이제 많은 CS 센터 서버가 호스팅되고 있는 국가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IBM 엑스포스 리포트를 보면은 한국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구나. 의외인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좀 간혹 들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는 글로벌이 이제 하나로 느껴져서 한국만의 동향, 어떤 특정 국가만의 동향 이런 것들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다 서로 연결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보고서에서도 이제 내용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의 마지막 장표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모든 그 동향에 대해서, 상반기 동향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이 이제 CISO, 최고 보안 경영자들을 위한 공공문으로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도 같이 한번 참고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모든 내용 중에 첫 번째가 뭐죠? 결국 기본을 잊지 말아라. 그죠? 보안에서도 기본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보안 관리. 그리고 어떤 것이냐? 취약점을 이제 스캐닝, 탐지해서 되는 거, 패치, 보안 구성, 하드닝이가 보통 얘기하죠. 안전한 보안 구성만 해도 APT의 60%를 막을 수 있다는 호주 정부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하드닝에 대한 연구가 좀 있어야 되는데 계속 보안 솔루션을 가지고 이제 대응을 하려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패스워드, 패스워드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본적인 항목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소셜에 대한 보호는 소셜 기반이 필요하다라는 걸 보면은 결국에는 이 보안이 전방위적으로 이제 공격이 들어오고 사용자 기반의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는 보안이 특정 보안 조직이 아니라 이 조직 전체가 함께 참여해서 마치 소셜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듯이 보안도 전자적인 관점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교육도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의심토록 하는 기본적인 보안 문화, 풍토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모르는 출처로부터 메일이 오게 되면 읽지 않고 과감히 삭제할 수 있는 사용자 교육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돼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에 대해서도 통합하라 하는 거는 모바일이라고 해서 모바일 보안은 특이하다. 굉장히 다르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지 말고 여기에 모바일도 하나 인프라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BYOD, Bring Your Own Device 정책을 회사 보안 정책의 전사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세 번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공격자보다 앞서서 최적화하라. 사실 말은 좋은데 쉬운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핵심 자산을 식별해야 된다. 그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산을 식별하고 사용자의 권한이나 업무를 식별하고 이런 것들이 참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이 안 되기 때문에 보완하기가 상당히 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어쨌든 핵심 자산을 식별을 하고 그 자산에 접근하는 여러 가지 사용 패턴, 행위들을 분석하고 그 안에서 악의적인 행위를 탐지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대응해라.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 공고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사실 IBM 엑스포스 연구소는 굉장히 방대한 보고서요. 이걸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은 핵심적인 내용만 다 살펴봤고요.
조만간 한 2주 이내로 그 한글 번역본이 나올 예정이에요. 그 한글 번역본이 나오면 한번 쭉 읽어보시고, 오늘 제가 한 내용 중에, 제가 거짓말을 한 내용이라든지, 제가 잘못 얘기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시크릿버스, 커뮤니티에, 페이스북 통해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저도 좋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글 버전의 LN 엑스포스 리포트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혹시 질문사항 혹시 있으신가요? 댓글을 쭉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댓글을 보고, 네. 네, 임명님,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기준으로 루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보안 관점에서 보면, 악성 앱이 루트 권한을 얻는다는 것과, 계속 작성 중이세요? 네. 질문 내용이 긴 것 같아요. 네. 익명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기준으로 루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보안 관점에서 보면 악성 앱이 루트 권한을 얻는다는 것과 루팅을 함으로써 개발자가 찾지 못한 취약점을 사용자가 수정할 수도 있다는 점이 있는데요. 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질문같이 익명시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일반적인 사용자는 루팅을 하는 목적 자체가 설치되지 않는 이제 그런 앱을 설치하기 위한 목적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루팅을 하는 거지. 사실 일반 사용자가 개발자가 찾지 못한 취약점을 수정하기 위해서 루팅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전사적인 보안 관리하는 관점에서 보면 사용자가 루팅하는 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통제를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모바일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보면은 루팅에 대해서 탐지하고 루팅된 기기들은 회사 인프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이제 그런 정책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보안 관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기준으로 루팅은 절대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정책을 가져가는 게 맞고요. 사실 이거는 일부 사용자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루팅을 통해서 개발자가 찾지 못한 취약점을 수정할 수 있다라는 점은 일부 사용자의 얘기인데 사실 이것도 루팅을 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루팅을 해서 취약점을 확인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취약점과 수정 방안을 개발자한테 얘기해줘서 사실 정상적인 패치 과정을 통해서 일반 사용자들이 그런 취약점으로부터 이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 이명이 혹시 그런 거 갖고 계시면 시켄스 플러스로 같이 공유해 주세요. 살짝.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답변이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료 받을 수 있나요? 자료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함창욱님. 발표 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발표 자료도 공유 드릴 거고요. 발표 자료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강의 자료도 리플레이 가능하도록 해드릴 생각이에요. 그 강의 자료도 리플레이 할 수 있도록 하고 2주 뒤에는 그 엑스포스 리포트 전문이 다 한글 번역이 돼요. 그래서 전부 한글 번역도 저희가 시키트 플러스 커뮤니티를 통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또 없으신가요? 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오늘 세션은 네, 안드로이드 취약점은 서치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공개된 자료가 얼마 없네요라고 김동현님께서 질문을 이제 해주셨습니다. 안드로이드 취약점은 안드로이드 뭐죠? 개발사에서 이제 제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공하는 부분들이 공개적으로 공개하는 자료들도 있고 개발자 포럼을 통해서 공개되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치 자체는 저 같은 경우에는 구글 많이 사용하고요. 구글 같은 거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IBM 엑스포스 연구소에서 발표되는 부분들은 IBM 엑스포스 XPU DB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XPU DB 같은 경우는 인터넷상에서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구글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취약점은 사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요. 모든 사용자들이 퍼블릭하게 봐야 될 취약점은 이제 안드로이드 제조사인 이제 구글사에서 이제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정 디바이스에 연관된 취약점들은 이제 각각 디바이스 제조사에서 발표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좀 마이너하거나 아니면 아직 취약점을 공개되기 어려운 것들은 이제 안드로이드 개발자 포럼 내지는 이제 어떤 보안 연구소, IBM 같은 엑스포스 연구소 쪽에 이제 취약점 DB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소스가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소스에 대해서 이제 검색을 용이하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구글 사용합니다. 구글 서치.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간혹 취약점 목록은 명문으로 나오기 있기 때문에 시큐리티 플러스에서 페이스북에 그 월드와이드 시큐리티 뉴스라고 해서 영문 소식만 전하는 그룹이 따로 있어요. 그 그룹에 가끔 보면은 어쩌다 한번 올라오기도 하니까요. 뭐 그런 것도 참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혹시 없으신가요? 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오늘 세션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표 자료와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 파일, 그 다음에 2주 뒤에는 이제 전체 그 풀 보고서에 대한 한글 번역판 다 순차적으로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이와 같은 유사한 웨비나 세션들을 많이 만들 거예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계신 학생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지방에 계신 학생분들을 위해서 웨비나 세션들을 이제 상당 부분 많이 구성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다음에는 오프라인으로 보실 분들은 오프라인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수학 같은 경우에는 지부 순회가 있습니다. 지부 순회 하면서 각각 지부에 계신 분들 직접 만나는 시간 가지려고 하니까요. 어쨌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1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